안녕하세요. 영상 음성에 대한 많은 리뷰를 다루는 채널 영업만리의 리뷰어 조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유명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무려 목표액 대비 2만 %라는 기록적인 펀딩 금액으로 2024년 베스트 펀딩 제품으로도 선정되기도 한 발레리안의 비전 마스터 프로젝터에 대해서 그 국내 런칭 시연회에 다녀온 감상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발레리안의 비전 마스터 프로젝터가 왜 이렇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지 그 강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명시 스펙 자체는 지금 굉장히 흔하다면 흔한 유사 4K 단판 DLP 패널을 쓴 그런 프로젝터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흥행을 기록한 데는 세 가지 정도의 강점이 있었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강점 중에서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 RGB 삼색 레이저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은 넓은 세격, 표시 세격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건데요. 원래 삼색 레이저는 가격도 가격이고 컨트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서 지금까지 일반 투사용 프로젝터에서는 극장용의 고가 프로젝터에만 채용되었던 그런 스펙인데, 24년도 초에 일본의 한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의 RGB 레이저를 만들면서 이제 가정용 레벨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레리안 비전 마스터는 처음부터 그 가치를 알아보고 펀딩 사이트에서도 이미 영화관급 RGB 프로젝터라는 것을 강조해서 굉장한 주목을 끌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이 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가정용 프로젝터 중에서 가장 넓은 BT2020의 실제 측정상 90% 이상을 채우는 그런 굉장한 세격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나온 소위 광세격을 채용했다는 4K 컨텐츠 중에서도 BT2020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거의 다 DCI 세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2020의 90%라는 세격이 엄청나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남아서 안 쓰는 쪽이 못하는 쪽보다는 더 유리한 게 사실이고, 더구나 이 제품은 영화 감상에 적합한 영상 모드상 2000 루멘 정도의 밝기는 나오는데 컬러 볼륨도 굉장히 높아서 적정 광량에 아주 적당한 굉장히 좋은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어필하기 쉬운 명암비 부분, 그리고 또 인풋렉이라든지 눈에 띄는 스펙들 중심으로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명암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네이티브 명암비 자체는 실제 측정상 1700대 1 정도라서 이 네이티브 수치 자체는 일반적인 엔트리급 DLP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내세우는 강점인 인헌스드 블랙 레벨 EBL이라는 기능을 쓰면 역시 측정상 이 명암비가 스펙 시트상 거의 근접인 14800대 1 그 정도까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고 잠재 사용자들에게 어필했는가 하면, 본래 DLP 프로젝터는 밝은 화면에서는 굉장히 쨍하고 펀치력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서 좋은데, 명암비가 낮고 블랙의 깊이가 일정 이상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통 영상의 입체감이라든지 깊이감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또 영화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장면을 넣는 부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 온오프 명암비가 낮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블랙이 뜨고 그래서 감상할 때 좀 거슬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제품은 EBL 기능을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명암비와 깊은 블랙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핵심 강점들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가격상 강점을 발휘하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라? 얘가 이제 스펙은 중고급형 DLP인데 가격은 엔트리급이네? 이 스펙대로만 됐는데 이 가격으로 나오면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격 문제는 펀딩 이후, 그러니까 실제 발매 제품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점점 미묘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킥스타터에서 보여준 이 엄청난 저력을 바탕으로 그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사가 등장해서 이 제품을 프로2와 맥스 둘 다 정식 런칭하게 됐는데요. 그 정식 런칭을 발표하는 시연에 필자도 한번 다녀와서 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시연의 본 행사는 프로2 제품 위주로 진행됐고, 저는 프로2 제품만 시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 시연회는 외부광이 오픈되어 있는 거실 스타일의 장소, 그리고 작은 시연룸 2군데, 큰 시연룸 1군데 이렇게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시연회사 본편은 창문이 없는 큰 시연룸에서 진행했는데, 이 시연룸의 경우에 외부 광원은 차단된 상태지만 흡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더불어 스크린은 아까 말씀드린 거실 스타일 시연에서도 사용된 100인치 광학 스크린 4장을 이때요 200인치로 만들어서 시연했고요. 사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시연회란 것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도로 보여줄 수 있는 3대 사용자가 단점까지도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연회는 필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까지는 못 되고, 어디까지나 이 제품을 캐주얼하게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아주 진지하게 마니악한 홈시어터층에게는 다소 아쉬웠던 그런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연회는 프로젝터 본래의 능력보다는 매칭한 광학 스크린을 어필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시연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광학 스크린의 최대 강점은 명암비를 기본 실력보다 훨씬 확장해 줄 수 있어서 프로젝터의 급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더구나 제품에 따라서는 외부 광원의 흡광이나 차광도 어느 정도 가능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오소독스한 그런 룸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터를 즐기는 걸 보조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광학 스크린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다소 인위적인 건 차치하고, 광학 스크린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야각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유니포미티 같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이 발레리안 비전 마스터 프로 2의 시연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넌스드 블랙 레벨 기능을 끄고 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학 스크린 덕에 블랙 레벨에 있어서 그다지 커다란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그런 영리한 설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룸이 가진 주변 반사광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그런 룸이라는 단점도 어느 정도 마스킹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제품을 아주 마니악하고 완벽하게 오소독스한 홈시어터 룸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시연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있던 건 이 광학 스크린의 단점이 아닌가 싶은 시야각 문제 혹은 영상 유니포미티 문제, 이거는 프로젝터의 문제인지 스크린의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긴 한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밝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학 스크린의 강점도 더해지니까 200인치에서도 다이나믹스나 펀치력이 아주 힘겹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HDR 표현이 굉장히 약한 프로젝터류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힘겹지 않았다 뿐이지, 보통 DLP 프로젝터는 안시 명암비가 좋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강점이 있는 DLP가 그런 강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스크린의 영향인지 아니면 EVA를 꺼놓은 상태인 영향인지 몰라도 이 강점이 있는 장면이든 아니면 그저 밝기만 한 장면이든 그게 아니면 그저 어둡기만 한 장면이든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와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어느 쪽도 확 어필하지 못하고 어느 쪽이 어떤 단점도 잘 알 수 없는 맹맹한 요리가 돼버렸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유사 4K라도 일단 DLP라는 소자 자체의 강점이 명시되는 해상도 대비 쨍하게 보이는 그런 해상감에 있는데, 이 제품의 진짜 해상감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 표현력이 어느 정도로 정교한지 혹은 동적 해상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스크린 매칭의 문제에서 이 제품 자체의 진정한 실력을 뜯어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제작사인 발레리안이 추구했던 이 비전 마스터 시리즈의 강점은 뭐냐면, 가격은 엔트리급의 캐주얼하고 사이즈나 무게도 캐주얼하지만 영상 자체는 프로급의 가정용 프로젝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제품을 오소독산 환경에서 테스트해본 리뷰어들도 어느 정도 단점은 있을지 몰라도 강점이 좀 더 많은, 가격 대비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프로젝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대비해서 이번 한국 시연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오소독산 시연룸에 따로 없었다 보니까 캐주얼한 스타일이라는 것의 강점은 보여줄 수 있었어도 이게 정교하게 잘 튜닝된 영상인지 어떤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시연회에서 매칭한 그 광학 스크린을 쓰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 광학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100인치, 120인치 두 가지 타입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광학 스크린에서 나오는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약점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흑광과 차광의 완벽한 시청룸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이 제품을 채용해야 할지 어떨지 확신을 주지는 못한 그런 시연회였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프로젝터의 진짜 능력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의 가격대는 원래 발매했을 때, 그러니까 킥스타터 펀딩 상태에서는 엔트리급 레벨을 뺨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실제 발매가 되면서 특히 맥스 제품의 경우에는 스펙을 올린다면서 슬그머니 가격이 올랐어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 발매 가격은 맥스 제품 같은 경우에 거의 700만 원 수준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는 지금 정식 발매되어 있는 중급형 프로젝터들의 거의 끝단에 달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벤큐라든지 옵토마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앱슨의 큐비천 같은 그런 프로젝터들을 거의 이 가격대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캐주얼한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마니악한 사람들이 쓰기에는 이미 마니악한 시청룸을 갖춰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어떤지,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의 강점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 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거죠. 원래 발레리안이 영리했던 건 이 비전 마스터 시리즈의 그만큼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제조 단가상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 같은 것들은 다 쳐내고 가격 대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 잡아서 발매했다는 그런 것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런칭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중급형의 극단 가격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제조사의 제품에 비해서 확실하게 강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발레리안이 교묘하게 쳐냈던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사 4K면서도 작은 판형을 썼다는 거, 그리고 프로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도 없이 설치 편의성이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터라는 제품의 구조상 가장 제조 단가가 많이 드는 렌즈 구경이라든지 전체 광학계 성능 면에서 이 제품이 확실하게 다른 제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없다는 점, 그 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국내 런칭가 기준으로는 홈시어터 마니아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마니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소독스한 시연룸을 갖추고 더 이 제품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낸 세팅과 함께 상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 새로 런칭되는 발레리안의 비전 마스터 시리즈 프로젝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시연회를 다녀온 감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국내 특히 홈시어터 프로젝터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굉장히 마니악한 시장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품 자체의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오소독선 환경과 시연회가 좀 더 많아져서 홈시어터 마니아들이 만족하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함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즐거운 에이브라이프를 위해 저희 영어말리 채널이 앞으로도 늘 함께하면서 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